인문학으로 읽는 시사뉴스 사피라이브.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어렵게 모신 초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개국대부터 함께했던 분이시죠.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KBS 앵커 출신 이영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트럼프의 컴백과 이 전쟁 얘기할 건데 그래도 바로 뭐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또 빌드업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 뭘 알아야 우리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2기 내가 네. 인선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은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트럼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각을 그렇죠. 꾸려야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국정을 할 텐데 자, 어떻습니까, 기자님? 이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인물들 인선을 좀 살펴보면은 네. 이 전쟁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중요한 그 핵심 인물을 따져보면은 네, 누가 있을까요? 트럼프 주니어, 그 장남이요. 아들. 네, 아들. 예. 네. 트럼프의 그 네. 정치 방향을 한마디로 들어보면은 예. 마가잖아요. 예.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와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찌푸린 얼굴에다가 너 이제 용돈을 잃기까지 봤어요. 38일 남은 네, 거죠. 봤어요. 이렇게 이제 도발적인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근데 다른 국가의 국가 원수한테 그렇죠. 좀, 그리고 강성이고 아주 우파고 그다음에 과단성 있고 이런 쇼맨십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트럼프와 공통되는 측면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오, 그렇네요. 예. 진짜. 수지 와일스라는 비서실장, 최초의 네. 여성 비서실장. 이 이제 여성 비서실장이 가장 내세울 거는 일단 트럼프의 가장 충실한 충성심이 높은 분이다. 그리고 1기 트럼프 때와 2기 트럼프 때를 같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그 선거 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졌는데 아주 치밀하고 그다음에 절대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서서 나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네. 부분이었다는 거죠. 사실 1기 때는 비서실장이 많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서로 좀 갈등과 네네. 불화 때문에 네네. 이렇게 뭐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내각이나 네. 주변 참모들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왜 그랬냐면 예. 트럼프는 그 공화당의 원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밀고 들어온 사람이라서 공화당 주류랑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랑 FTA 그거 트럼프가 파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 책상에서 치운 적도 있어요. 못 보게. 네. 이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같은 경우 네, 이제 누구예요, 누구? 마코 루비오라는 이제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에요. 이분도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동네에서 다 지금 너무 지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원래 부통령으로 마코 루비오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법상 안 됩니다. 미국 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주에 거주하면 안 돼요. 2016년도에 예. 그때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랑 경쟁했던 선수. 그때 이제 둘이 좀 많이 다퉈가지고 그게 좀 화제가 좀 됐었죠. 이 마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계 이제 네. 역사상 첫 라틴계 국무장관으로 되는 분이죠. 예. 뭐 그냥 뭐 성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반 중국, 반 이란, 강경파예요. 역시. 그러니까 예. 딱 그 트럼프의 현재 예. 생각을 가장 잘 수행할 인물이에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방장관 지명자 때문에 네. 피터 헤그스라는 인물인데 좀 생소하네요. 저는, 이 지금 저는 처음 봤어요. 그 폴리티코에서는 네. 뭐라고 제목을 보면요, 네. What the 네. this guy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은 도대체 이 새끼 어떤 새끼야 이거거든요. 그 의미가 무명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이없는 인선이라 그런 겁니까? 둘 다예요. 예? 예, 둘 다입니까?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육군 주방위군 출신이에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였어요. 뉴스 진행자예요? 네. 예비역 소령 출신이에요. 1980년생으로 44살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어리네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국방장관을 줄 수가 있느냐.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뭐가, 뭐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성파에다가 네. 이 사람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 발언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예요.
다 일관성이 있네요. 이건 또 아주 네. 공통점이네요. 마가의 신도라고 보면 돼요. 아, 마가 교가 있군요. 아예. 마가의 교주는 트럼프고 예. 그 트럼프 주니어는 이게 트럼프만을 위한 마가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맞다라고 지금 예. 열렬히 손뼉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기용이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전에 나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네. 방위비 분담 제도를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도 했었고 아. 현재 미국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네. 비판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군대에서 소셜 저스티스 네. 따위는 필요 없다. 오. 그다음에 미국 군대에서 워크 팔러시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원래는 awake인데 그걸 이제 슬랭처럼 워크라고 쓰거든요. 워크 팔러시가 뭐냐면 다양성도 중요하고 형평성도 중요하고 소수 인종 뭐 젠더 이런 것들 네.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거 해가지고 군대가 망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야.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국방장관 지명자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국가안보보좌관 있잖아요. 네네. 네, 국가안보보좌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국가안보부 장관 네, 이름이 네. 마이크 왈츠예요. 이 양반도 역시 플로리다 출신입니다. 에? 플로리다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아, 야, 아까- 이거 아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에서는요 예. 특정주 출신이 대거 진출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아 이상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조지 W 부시 때는 텍사스 출신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쵸. 아예 텍사스 쪽이니까 휴가도 뭐 그쪽으로 다 가고 네, 그냥 뭐 네, 싹 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오케이 대통령 됐으니까 해봐. 그리고 결과로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국가안보부 장관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분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격투기를 한다. 그러면 1등할 양반입니다. 그래요? 예, 그린베레 오. 출신이에요. 아. 미군 특수부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목 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 좋게 말하면 자기 주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독선적이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네, 충성해야 되죠. 야, 근데 이거 그러면 진짜 흘러간 옛날 그 조폭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왜 쓰기 좋으냐면 예. 따라와 하잖아요. 오, 예, 예. 근데 내가 가는 길은 트럼프가 원하는 길이야. 일로 가자. 예. 하고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쓰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펼치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주요 부처의 인선을 살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 네,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제 맡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부의 지출이 맞냐 이런 걸 좀 검사하는 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또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를 하고 그런 데를 이제 머스크한테 맡긴 건데 예. 머스크가 해야 될 영역은 정부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만 챙기면 되는데 네. 아니 모든 현안에서 그거는 그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게 다 이제 낀다는 거예요. 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저런 부처 또는 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준 거는 정말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가 조직을 보면은 라인이 있고 스텝이 있잖아요. 라인은 뭐냐면은 예, 예. 그 행정부라고 했을 때 뭐 장관급이고 네. 위원회는 스텝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라인이 하는 업무를 보좌해주고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한 발짝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네. 그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네.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머스크가 자기 집에 안 가 있고 저 네.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있대요. 트럼프 손녀가 우리 머스크 삼촌이랑 뭐 잘 놀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 아니 주민등록도 옮겨서 이제 네. 플로리다 사람 돼서 네. 또 한 자리 하려는 거 아닌가. 글쎄. 하여튼 분명히 이 머스크도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이 언론들에서 하는 게 예. 잘 지낼 것 같지 않다라는 예측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0%죠. 100% 예. 왜냐하면 트럼프도 나르시시스트고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은 예. 그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영역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지만 네. 서로 영역이 겹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 정부 효율화위원회를 왜 맡겼는지 제가 대강 추측해 보면 예. 공화당이 원래 이제 작은 정부? 정부를 예. 그리고 이제 예산 줄인다 이런 거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을 줄인다 이런 거는 사실 언제든지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그렇게 맡겼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규제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인사는 뭐 여기까지 볼까 하면 네, 더 뭐 준비하신 이 거 있습니까? 정도까지만 이 정도면? 얘기를 해도 예, 될 예.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이제 현재 전 세계 분쟁 문제를 네. 가져갈까? 어쨌든 미국의 전 세계 경영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큰 틀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 뭐죠? 첫 번째는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 미국에 있는 이른바 네. 중하위층의 백인들이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면은 어떤 그런 것 생활고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만큼 헛돈 쓰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걸 헛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겠네요. 이제 트럼프는 헛돈이라고 보는 거죠. 이미 그건 확고하게. 네, 확고하게. 와, 그러면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가져왔던 영향력을 네. 하찮게 여긴다? 가찮게 여긴다기보다는 니네들 문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웬만하면 개입 안 할 거야. 근데 돈 내면 도와줄 거야. 아, 이게 참. 핵심이에요. 아예 개입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가장 이제 핫한 네, 곳이죠. 네, 네. 제일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지금은. 네. 문제도 지금 트럼프 쪽 인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야, 일단 끝내. 야, 다 싸우지 마. 아, 여기서 지금 그냥 갑자기 방송 끝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죄송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다 끝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너 러시아 이만큼 땅 있는 거 니네 가져가. 그리고 니네 절대 이제 침략하지 마. 대신 러시아가 얘기한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야, 니네 한 20년 동안 하지 마. 하지 마. 싸우지 마. 무조건 싸우지 마. 여기서 그만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더 이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진짜 완전 미국은 발 빼고 유럽에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 나토, 야,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나토 자꾸 하고 싶은데 니네 우크라이나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몇 개국이 있는데 트럼프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를 하고 당사자는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푸틴과 젤렌스키? 이 두 국가 정상의 생각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어떨까요?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푸틴이 원래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네.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네? 무슨 말이에요? 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 군사 작전을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쟁이라고 안 했어요. 예. 전쟁이라는 말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안 안 쓰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심이 있지 않아라고 했어요. 지금은 현재 전선 플러스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까지 다 우리가 가져가는 선에서 끝내줄게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은 안 되고 니네 무장도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그냥 뺏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근데 그렇기 이거를-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평화를 원해요. 싸우지 말기를 원해요. 그럼 젤렌스키한테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니네가 뭐 더 포기하고 양보해도 우리가 뭐 좀 챙겨줄게 이런 것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마간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그냥 니네가 더 힘이 약하니까 손해보고 끝내자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알았어 수리해줄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키우는데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럼 네. 이거 땜질이 돼? 안 되죠. 그럼 또 너무 커지면. 그래서 구멍을 키워놓고 이 정도 구멍은 나밖에 못 메꿔줘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원해 예. 전쟁 그만둬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구멍을 키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동 분쟁도 이 미국에게는 꽤 골칫거리인데 어찌 보면 가장 큰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면은 아니 우크라이나랑 푸틴 싸우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냥 거래 차원에 접근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은 확실하게 그냥 이스라엘 편 아니냐. 너무 간단하다 이거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생각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지는 힘을 약화시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그냥 이란이에요. 다른 이란. 중동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 네. 근데 이란이 정말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까? 위협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네. 핵 개발을 해서 그런가요? 핵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네. 중동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네. 있어서 이런저런 사소한 분쟁이나 테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 트럼프가 네타냐후 쪽에 역시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사인을 보냈단 말이죠. 일단 그냥 싸우지 마가 그냥 네, 기본이군요. 일단 돈 들어게 하지 마라. 신경 쓰게 하면 니네들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어요. 일관성이 있네. 네. 근데 사실 트럼프가 딱 돼서 네타냐후가 아싸 이제 우리 이스라엘 막 나가도 돼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지만 실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네타냐후가 바이든이 됐을 때 첫 네. 번째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축하해라고 했다면 트럼프가 저 새끼 뭐야? 그거 풀어도 한참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타냐후와 이제 국가 정상으로서의 브로맨스라는 어떤 단어를 꺼내기보다는 네. 약간 이해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해 공동체는 뭐예요? 선결 조건이 이해예요. 그렇죠. 도움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또 거래 끝나는 거죠. bad guy예요. 네. 그냥 말 안 듣는. 그러면 또 이란과 또 이해가 또 합치하면 또 그쪽으로도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언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네. 네타냐후가 네. 트럼프의 취임에 맞춰서 네.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전투를 이제 끝내기로 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휴전의 어떤 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분쟁을 좀 줄이는 네. 거죠. 야, 근데 그것도 거래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뭔가를 또 받아내려고 하거나 또는 미리 받았거나 또는 뭘 달라고 하거나 뭐 액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타냐후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다 이제 얻어내 보자 하는 네. 어떤 의도도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일단 뭘 먼저 받은 건데 네. 아주 그 공정하게 신사적으로 줄 만큼 주는 성격입니까? 받고 그냥 끝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줬는지 생각하는지가 다르겠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뭐야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러면 그러니까요. 와 이거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협상의 달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예. 해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란의 정권이 붕괴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란의 힘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네, 깝죽대지 마라. 힘 그냥, 빼기. 그냥 니네들 그냥 숨 지고 있으면 옛날처럼 그냥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네. 이란이 친미 국가였어요. 그렇죠. 예. 네. 이슬람 혁명 전에 네, 그 네. 팔레비 양조인가요? 네. 그때 공화정 그렇죠. 때는 그렇지 않았나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타냐후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을 완전히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거를 트럼프가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그럼 또 미국에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진짜 싸움으로 인한 돈. 와 그게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이지 않느냐. 굉장히 좀 오히려 판단하는 게 파악하는 게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적 관계를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이 사실 아주 잘 들어맞는 표현이에요. 아 그렇네요. 중국 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진핑이 지금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지금 버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덕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서방 세계와 무역을 했다면 지금 중국을 통해서 생필품도 받고 무역도 하고 가스도 팔고 네. 다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생필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러시아 사람들이 차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예. 티백을 러시아에서 생산하지 않았어요. 서방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차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국이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시진핑한테 사실은 꽉 잡혀 있고요. 러시아만 해도 골치 아픈데 네.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하고 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하.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골치 밀착돼가지고. 네. 시진핑은 오로지 지금 대만 합병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뭐 이래저래 정세가 되게 복잡해지고 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싸움을 싫어하고 개입을 싫어하고 돈 쓰는 걸 싫어한다면 중국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확 진공을 해버리면 진격해버리면 미국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개입을 하게 될까요? 대만을 미국이 포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돈이 되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또 있어요? 그 대만 해협 때문에요. 네네네. 태평양에서 인도양 쪽으로 가는 네. 항로가 확보가 돼요. 그게 항행의 자유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호주랑 예. 인도랑 다 예. 협력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필리핀도 지금 중국이랑 네. 분쟁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중국이 계속 적대적으로 하고 있고 이 경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다 우회해야 되니까. 대만에서 느끼는 어떤 트럼프에 대한 감정 또는 뭐 기대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대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흘러나온 얘기인데 어차피 트럼프는 거래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거다. 대만한테요. 네, 그러면 대만의 입장에서는 줄 거 주고 우리가 받아올 거 받아오자. 예를 들면 대만은 옛날부터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트럼프는 줄 수 있다는 거죠. 돈 주고 사가. 왜냐하면 나토에도 지금 국방비 올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만도 그래 니네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해 줄게. 이거 사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게 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사고 싶었던 무기들이었는데 중국의 눈치를 봐서 팔지 않았던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만약에 사올 수 있으면 예. 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협상 전략을 지금부터 예. 아마 많은 국가의 외교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트럼프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또 다른 모든 국가도 야 그래 이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서로 아주 머리 싸움을 하지 않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트럼프 2기 인선부터 살펴본 다음에 이 트럼프 2기 어떤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제 주요 분쟁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예, 갈등이 이제 심한 그런 국가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도 저희 그 사피라이브는 계속되니까요. 꼭 시간 맞춰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